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2023년도 삼광비 전략 잘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집 그리고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모든 것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 우리의 명절은 확실히 설날 구정설인 것 같아요. 네. 구정설인데 구정설날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점점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구정 때 연휴 우리나라 연휴인데 미국장이 계속 상승해서 배 아프셨을 거예요. 아니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열렸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다행히 우리나라 증시가 미 증시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이 수익률을 2022년도에 혹시 내가 잘못을 해서 좀 손실이 좀 났던 분들은 지금이 만회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 지금 이 시장에서 빨리빨리 수익을 만회해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023년 나머지 기간 동안에 또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이 이 수익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 우리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방법들 알아가셔야겠죠?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해요. 자,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연휴 때 이제 좀 푹 쉬면서 네. 일단 봤었는데 일단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저도 쉬면서 일단은 개인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았었는데 월화 때 네. 오히려 이제 저는 미장을 대응을 하잖아요. 맞아요, 미국장을 맞아요. 대응을 하는데 쉬는 일단 게 너무 쉬는 게 아니었던 것 가파른 같아요. 상승을 또 아.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고 왜냐면 2%, 2.5%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좀 가파르게 보여줬어가지고 사실상 뭐 매매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먹을 자리가 굉장히 좀 많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상승 자체가 작년 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설 명절 그리고 중국 설 명절 이렇게 지금 같이 이 춘절과 겹쳐서 지금 우리가 같이 쉬었었잖아요. 맞아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이때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좀 기습적으로 들어 올렸었는데 또 이번에도 우리 쉴 때 또 엇박자로 좀 들어 올렸었다. 근데 그때도 어쨌든 실적 시즌과 좀 맞닥뜨려서 가져왔었는데 사실상 이번 상승 자체가 약간 저는 물음표가 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나와지는 뭐 지표라든지 뭐 내용들 해석으로 봤었을 때 이 정도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 그래도 월화 쉬고 수요일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던 리딩 자체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손절 없이 일단 좀 잘 가져왔다가 지금 녹화 당일 좀 금요일날 오전에 조금 손실은 있었는데 이번 한 주로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익으로 잘 가져갔었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세뱃돈을 책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네. 이번 주에 또 쉬어가는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네네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에 뭐 투 못 받게 안 하셨는데 200만 원, 뭐 170만 원 이상의 수익률을 또 안겨다 드렸고요. 그 리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상 손절 없이 이게 네. 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좀 힘들죠, 손절 없이가. 사실상 그러니까 손절가를 안 잡고 대응을 하면 쉬워요. 아. 손절가를 안 잡고 그냥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쉽다. 이 시장이. 근데 이게 안 잡고 대응을 했었을 때 역추세를 한번 좀 세게 맞다라고 하면 이게 금액이 어느 순간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냥 좀 나중에는 감당 안 될 정도의 금액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쵸. 이 손실을 생각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달콤함 때문에 내가 손절 컷을 안 잡고 대응하는 거는 사실상 승률 자체는 굉장히 높아지면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10번 중에 이 한 번 정도 부러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뼈아프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손절 컷을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요. 손절 컷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절 컷이 없이
수익을 다 냈었다라는 거. 이번에 좀 자랑할 만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리딩이 딱 끝난 직후에 너무 깔끔하게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딱 제가 청산한 자리값에서부터 그대로 다시 제자리까지 눌러주고, 그러니까 정확한 고점과 저점을 좀 잘 맞췄다 보니까 사실상 뭐 하는데도 저도 이제 좀 어깨가 이제 좀 오랜만에 좀 들썩거리면서 오늘 좀 많이 네, 이렇게 좀 어깨가 들리면서 올랐네요. 들썩거리면서 이번에 좀 기분 좋게 매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칼같이 손절 컷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손절 한 번도 안 하신 우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김정철 본부장님도 오늘 좀 자랑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또 주셨던 위색 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또 수익 실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위세 아이텍. 위세 아이텍. 네, 위세 네. 아이텍.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로 얘기 드렸던 AI 관련주, 챗 GPT를 제가 맞아요. 특집으로 한 2주 연속했어요. 2주 연속했는데 2주 연속했던 이유는 뭐냐면 종목들이 AI 관련주들 혼자만 가는 게 아니다. 이게 AI 관련주와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추가로 메타버스와 NFT까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자, NFT 대표적으로 제가 작년에 NFT로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을 생각해 보시면은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이, 자, 제가 수익을 냈을 때가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요때 이 상승 구간에 제가 수익을 엄청나게 냈었고, 그 다음에 쭉 1년 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갤럭시 머니터리는 대표적인 NFT 관련주예요. 근데 NFT 관련주까지도 현재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뭐 있냐면 로봇 관련주로는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역시도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예전에 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협동 로봇 중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고 1등이며 2등은 1등은 원래 따로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이 안 돼 있고 두산으로만 현재 지주사 두산의 자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지주사 두산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협동 로봇 2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상장사 중에 가장 핫하다.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미 몇 달 전에 이미 얘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로봇 관련주인데 지금 주가는 이미 2배를 넘어섰어요. 이미 더블 이상 간 상태입니다. 더블 이상 간 상태고, 그런 상태고, 이 로봇 관련주뿐만 아니라 AI 관련주의 대장주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데, 자, 이게 AI, 로봇, 그 다음에 메타버스, NFT까지 동시에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역시 어떤 점을 느끼냐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돼요. 근데 다 같이 가려면 손잡고 가야 된다는 손잡고 거죠. 다 같이 가야 돼요. 멀리 가려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려고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거 분명히 아직도 늦지 않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후속주로 얘기 드린 게 알체라 현재 알체라는 40% 수익을 확정하고, 저희는 알체라 수익을 낸 다음에 바로 제가 이 다음 후속주로 위세아이텍을 얘기 드렸어요. 위세아이텍 역시 메타버스 엔진, AI 인공지능 메타버스 엔진을 하고 있는 곳이고, 이 엔진이 모듈화 시켜가지고 언제 어느 때나 이 모듈화된 거를 꺼내 쓸 수 있게끔 AI 인공지능이 처리가 돼 있는 그런 AI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엔진 만드는 회사가 지금 현재 제가 얘기 드렸던,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게 이 시점인데, 이 시점 대비 지금 주가가 약 20% 넘게 올라간 상태고, 고점 대비는 거의 40% 가까이 수익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세아이텍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우리는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어제라고 하면 1월 26일인데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네. 원래서 지금 AI 관련주로만 연타로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또 AI 관련주 또 이제 또 자율주행도 같이 갈 수 있다. 또 잡은 게 있으신가요? 자율주행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종목들 몇 가지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말은 안 하겠고요. 네. 방금 화면 보신 분은 어떤 종목인지 알아요. 네. 궁금하신 분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방금 제가 차트 딱 보였던 바로 그 종목이 이 다음 자율주행 또 AI거든요. 그럼 자율주행 AI 쪽에 또 추가로 수급이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종목이다 라는 거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재료가 중첩돼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방금 이렇게 잠깐 화면에 보였겠지만 제대로 된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미증시가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요. 이번 주 증시, 국내 증시 내내 또 흐름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상승의 원인이 바로 이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는 베이비 스텝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평가 때문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4분기 GDP가 2.9% 성장으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도나 우려가 그래도 연착륙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내 증시 그리고 해외 증시 지수 대응 전략 어떻게 예상해야 되는지 우리 각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진행해 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해외 증시 동안 해외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도대체 올라온 건가? 아니, 내내 시장 안 좋다 하더니 안 좋은 건커녕 오히려 시장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텐데 이게 바로 왜 그랬는지가 바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당연히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조금 이제 좀 잦아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인 거죠. 그 기대감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FOMC 회의가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이제 2월 1일이면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테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일 날 새벽에 나오는 거죠.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FOMC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0.25% 금리 인상, 그래서 25bp 금리 인상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예요. 왜냐? 배드워치라고 이거 가지고 이제 배팅하고 있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상품인 배드워치 같은 경우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99%예요. 25bp 인상 확률이 무려 99%입니다. 그 정도면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25bp 인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이나 미 연준 위원들이 단 한 번도 이 배드워치를 거슬러서 금리를 바꿔본 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최근 트렌드가 그렇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FOMC에서 0.25밖에 못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다음에 미 연준 구성위원들의 성향을 한번 싹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이 시간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 계속 보셨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럼 미국의 GDP가 혹시 영향을 줬을 건가 싶어서 미국 GDP 리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미국이 2022년 4분기 GDP, 그러니까 지금 GDP 발표한 게 간밤에 GDP 발표한 게 2022년 4분기 걸 발표한 거예요. 발표한 게 전분기 비 연율로 2.9% 성장했고요. 자, 개인 소비가 2.1%로 개인 소비는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2.9%가 상승을 했는데 미국 GDP가요. 근데 문제는 이 미국 GDP 2.9%가 과연 이제 좋은 형태로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돈을 투입해서 끌어올렸는지를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좋지는 않아요, 내용은. 내용은 좋지 않은데 개인 소비가 2.1%로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는데 컨센서스보다는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정부 지출이 3.7%로 이거는 예상치보다 약간 더 높았고 정부 지출이 그만큼 정부에서 돈을 때려 부어서 미국 GDP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고정 투자가 6.7%나 감소했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게 뭐냐면 주거용 투자, 고정 투자에서 주거용 투자가 무려 마이너스 26.7%. 그러니까 부동산이 버블이라고 생각하니까 미국도 주거용 투자를 대폭 줄이고 있거든요. 대폭 줄이고 있고 지금 급격하게 지금 밀리고 있어요, 부동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현재 미국 GDP가 2.9%고 컨센서스보다는 더 높게 나오면서 이거 성장이 둔화되긴 하는데 이게 연착륙, 그러니까 성장이 이렇게 확 꺾이는 게 아니라 이게 천천히 내려가는 연착륙이다. 그걸 이제 우리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GDP 성장률이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현재 꺾이고 있는데 한 방에 확 꺾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냥 둔화만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현재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고요. 이거 검은색은 명목 GDP,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거예요. 물가상승률 제외한 거고 지금 현재 이 황토색 같은 게 실질 GDP,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 감안한 수치인데 인플레이션 감안한 수치로 봤을 때도 GDP가 조금 살아나고는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FOMC 프리뷰 요 내용까지 해서 FOMC 회의의 앞으로 예상 전망을 좀 얘기 드리자면 당연히 지금 비둘기파, 그다음 중립 다 포함해서 투표권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투표권 있는 사람 다 포함해서 가장 매파가 크리스토퍼 윌러가 최근에 발언한 게 1월 20일 날 이날 발언하고 바로 블랙아웃 기간이어가지고 아무 말도 이제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 연준 위원들 전체가요. 근데
지금 FOMC 회의 전까지 나온 말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매파인 크리스토퍼 웰러 연준 총재가 25bp 인상을 선호해요. 매파인 이분도. 그럼 50bp 안 간다는 얘기죠.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난 거고, 우리가 구정 때, 연휴 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흘렸어요. 역시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대단하다. 다시 한번 느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 연준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번 회의 때 아마 25bp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회의가 될 거다. 라는 말을 흘렸거든요. 그랬더니 시장이 폭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FOMC, 그다음 다다음 FOMC 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걸 대비해서 미리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먼저 한 스텝 간 거죠, 이게. 그래서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구나를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캐나다 중앙은행 BOC 뱅크 오브 캐나다가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캐나다는 뭘 쓰고 있나요? 달러를 쓰고 있어요. 캐나다 달러, 홍콩 달러,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이 달러 쓰는 이 곳들은 미 연준과 정책을 공조합니다. 보통 정책을 무조건 공조하거든요. 그런데 향후 기준금리 이 뱅크 오브 캐나다가 향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이미 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애들이 뭐 자기 혼자 틀려고 그랬겠어요? 미 연준하고 이미 교감을 한 상태예요. 한 상태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에 선반영됐고 25bp 인상이고 다음 FOMC 코멘트가 잘하면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안 하려고 만약에 똑같이 이 얘기를 미 연준이 한다면 지수는 더 오릅니다. 근데 뭐 평이하게 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얘기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평이하게 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수나 달러 인덱스 지표를 보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적으로 FOMC 관전 포인트는 뭐다? 다음 FOMC 회의 때 우리가 과연 금리 인상을 중단할 논의를 FOMC 회의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이렇게 김정철 본부장님의 FOMC에 대한 프리뷰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엔 칼리 전문가님의 한번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사실상 저도 큰 틀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찾아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페드워치 저도 참고를 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참고하면서 지금 좀 바라봤을 때는 사실상 뭐 베이비 스텝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건 맞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앞에서도 본부장님 좀 언급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흐름 자체가 앞에서도 거스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거스르지 않았고 이번엔 99%다? 사실상 뭐 100%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뭐 그 1%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미련한 짓이다라고. 만약에 그 1%가 나왔을 때 그때 봐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제 뭐 50bp 빅스텝을 가져갔다라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에 대한 뭐 공포와 막 지금 미리부터 준비한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25bp가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 흐름대로 간다의 시나리오로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 속에서 지표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경기 침체라는 모습을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고용도 계속적으로 좀 건재한 상황이고 그렇게 뭐 대기업들 계속적으로 인원 감축한다, 해고한다 얘기는 나오는데 막상 실업 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부분들 지금 따서 본다라고 하면 계속 견고하게 지금 잘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축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표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당장의 침체가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연준도 가장 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물가도 있지만 고용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좀 왜 나왔냐라고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애플,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서 실직했던 인원들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중소기업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실업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실업수당 받으면서 뭐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뭐 구인구직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스카웃이 된다는 거죠. 이직이 또 쉬운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실업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선 잘렸어도 다른 쪽에서 보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일단은 현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이거 지금 이미 지금 고용 감축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거 작년 10월, 11월만 계속 준비하고 있는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본다라고 하면 꺾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단은 뭐 중소기업, 식품 그리고 이제 여객 서비스 직종으로 이제 좀 고용이 지금 이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겠죠. 맞아요. 가장 좀 중요한 핵심 인재들 좀 더 싼 가격에 고용을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좀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한계가 분명히 놓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과 그리고 그 상승분 자체를 지금 현재 받쳐주면서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음 주 혹은 다음 달 뭐 향후 2달, 3달 안에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이 상태도 포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업률 증가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항상 꼭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고용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장의 눌림이 없이 실업수당이 엄청 많이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폭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줘야 되는데 증가하는 모습이 점차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도 깨지고 언젠가는 그 예상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2월 첫째 주 지금 FOMC 결과와 그리고 이제 빅테크 아직 기업들이 이제 실적들이 아직도 많이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25bp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연저점 갱신 없이 현재 자리값을 어느 정도 바닥 다지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1%의 가능성으로 만약에 파월이 정말 나는 아서번스와 이제 폴 볼커의 이제 실수를 좀 하기가 싫어. 그냥 나는 이번에 한번 또 빅스텝으로 한번 가져가면서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래.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0.1%라고 할게요. 0.1%의 경우의 수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연저점 갱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실적 시즌이랑 같이 무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쉽진 않겠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수 자체는 확실히 좀 받쳐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는 두 분 모두 다 사실상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간다는 그런 시나리오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대응 전략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MS,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실적에 대한 반응이 좋은 상황인데 반면에 이 IBM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감원 여파로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먼저 칼리 전문가님께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빅테크들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넷플릭스도 있고 MS, 테슬라, IBM도 있는데 어떻게 다 보시나요? 각각 한번 좀 정리를 네.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 자체의 이제 원인들이 좀 이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 시황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같은 낙폭, 같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번 좀 실적 시즌 좀 재밌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먼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에 고점 대비 정말 많은 낙폭을 보여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거의 이제 80% 가까이 이제 낙폭을 좀 가져갔었던 종목인데 이 넷플릭스의 이제 급락을 좀 봤었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물음표가 있었던 거죠, 시장에. 넷플릭스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OTT의 대장이었었고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의 순증을 계속 봤었다라고 하면 이제 OTT의 다른 대장들이 같이 시장의 경쟁에 참여하면서 아마존, 디즈니, 애플 TV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의 이제 경쟁사들이 특히나 이런 경쟁사들이 중소기업 다른 제3국가의 나라의 기업들도 아니에요. 미국 자체의 대장주들의 대장 종목들의 그쵸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뭐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 밀리는 거 없이 가져가다 보니까 니네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대장을 할 수 있을까? 작년에 좀 의심을 받았었던 거죠. 넷플릭스 같은 맞아요. 경우는. 그래서 결국에는 니네는 이미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의 니즈를 더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순증보다는 이탈자가 더 많을 것이고 그 이탈자들을 뭐 애플이나 지금 디즈니 그리고 아마존 이쪽에 계속적으로 좀 뺏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주가의 급락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가장 큰 경쟁사는 그래도 또 디즈니 플러스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좀 매출 부진이 좀 계속 이제 CEO 교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시 좀 주춤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단 아마존 모비 기업 자체가 지금 현재 뭐 경기 침체다 그리고 고물가 시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역시 지금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지만 신규 요금제 맞아요. 도입과 이제 좀 뭐 더불어서 이제 다시 고객들이 이제 넷플릭스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좀 희망적인 흐름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나름 지금 주가의 선방을 좀 보여줬었던 모습이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좀 특이해요. 왜냐면 당장의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서 올해는 우리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되려 투자은행에서 네. 아니야, 니네 무슨 소리야, 니네 괜찮아. 회사는 이렇게 잘할 보수적으로 거야. 했는데 니네 잘해낼 수 있어 하면서 투자 뭐 목표를 원래 중립, 하향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상향 더 높여놓은 거예요. 이 가이던스 자체를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서는 낮춰놓은 거를 되려 투자은행들에서 올려놓았다는 거죠. 좀 특이한 결과죠. 그래서 많이 특이한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잘할 수 있어. 매수 등급 지금 계속적으로 올려줄게. 이런 지금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부정적인 부분이랑 좀 같이 섞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가 아니고 1분기 실적 발표 그게 때 좀 중요할 이제 것 같네요. 거기서 이제 승부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일단은 좀 유예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결과로는 급등이나 급락을 좀 유예한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 방송에서도 좀 언급도 제일 많이 했었고 $70 저점이라고 했었는데 분명히 제가 100에서도 한번 좀 맞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매집 타이밍이다 분명히 언급은 드렸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70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물타는 관점으로 점점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저점을 딱 찍자마자 100 초반대를 가져가자마자 뭐 자그마치 60%나 그쵸, 주가가 오늘은 상승을 했죠. 160 그 바닥을 달러. 기준으로 이제 60% 상승을 가져왔었는데 특히나 이제 녹화 당일 기준으로 이제 어제자 저녁에 이제 이미 프리장에서부터 10%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 이상 11%대까지도 이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일단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이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기업이었어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매수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기업 자체 시총이 가벼운 것도 아닌데 무려 10% 이상이나 그렇게 단기 급등을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시금 이 부분이 또 식지 않을까. 왜냐면 이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넷플릭스와 같은 도전을 한번 또 받을 거예요. 테슬라 역시. 다른 내연기관 대표 GM, 포드 그리고 뭐 벤츠, 우리나라 현대, 기아 할 것 없이 이런 기업들보다 니네 테슬라가 자랑할 만하고 앞으로 대장이 될 수 있어? 라고 했었을 때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른 주가 낙폭을 계속적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지금같이 개인들의 그래도 테슬라야 하면서 끌어올린 매수세가 강할지 그건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부정적인 입장은 아직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IBM에 좀 언급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IBM이 이제 감원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상 이 낙폭에 따른 내용 자체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향후 PC 판매 자체가 좀 저조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어쨌든 PC 완성 업체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상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PC 판매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을 것이고 이게 이미 소비재 판매 자체가 지금 현재 고물가 시대에서 계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주가가 어제 4%대 빠졌었던 이유를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 4개 종목들이 이런 결과값으로 일단 좀 나와줬었는데 일단 다른 빅테크 실적 발표와 그리고 이제 FMC 결과에 따라서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만약에 이제 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이 기업 중에서 그럼 제가 노란톡방에 언급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제 언급하는 이런 내용들 꼭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개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 주가 전망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기업들 중에서 매수 타이밍 나온다 하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김정철 본부장님, 지난주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 리뷰 아주 잘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MS와 테슬라의 실적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관련주들 영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여기에서 국내 증시에서 현대차, 기아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어떻게 지수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이것도 하나의 말과 기결이 됩니다. 일단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같이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지금 잘 보시면은. 자, 실적 발표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감원에 따라서 일회성 비용을 제하면은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어요. 근데 클라우드가 조금 안 좋았어요. 클라우드 쪽이 안 좋았다는 게, 이게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신규 설비 투자를 좀 줄이면서 그런 이제 B2B 사업이잖아요. 이게 B2B 사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B2B 사업 중에 가장 요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고, 아마존이 클라우드 전체 1위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인데 여기가 일단 실적이 컨센에서 클라우드 쪽이 좀 미진했다. 이 부분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하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AI에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마이크로소프트 이슈 때문에 좀 밀렸거든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련주라고 볼 만한 거는 딱 AI 관련주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저는 추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 관련주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면 AI 관련주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셀바스 AI, 그다음 마인즈랩, 그다음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솔트룩스 이렇게 얘기 드렸고 이게 1차 종목이고 2차 종목이 알체라, 그다음 3차 후속주가 이사이텍인데 이게 다 전부 다 이게 AI 관련주로 관련 소프트웨어 위주 회사 위주로 제가 세팅을 했다면 이 다음이 뭐냐면 이 다음이 땡땡땡땡땡땡땡 글자 수가 정확히 몇 자인지 저도 잘 항상 애매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이 종목이 어떤 거냐면 데이터 센터 관련주예요.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도 파라미터 처리를 하려면 엄청난 대용량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 센터 역량을 좀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는 바로 이 종목을 보시면 된다. 그럼 AI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도 같이 이 재료가 같이 묶이는 가는 거죠. 그런 예.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때 이 클라우드가 지금 잠깐 밀리고 있지만 네. 아마존 아마 실적 발표 때 클라우드 쪽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니까. 근데 요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지만 클라우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에 테마도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정시 후속주로 보자면 위사이텍 다음에는 또 클라우드 관련주를 한번 보시는 게 낫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체라가 다시 갈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도 충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어플 중에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 자기 사진 찍어서 사진 맞아. 보내면은 AI로 이제 웹툰처럼 그려갖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 잘 보시면 돼요. 스노우예요, 스노우. 오. 스노우가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알체라가 스노우 모회사거든요. 그 스노우의 모회사는 네이버고 알체라가 안면인식 기술이 있어요. 그 안면인식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노우는 자회사 알체라를 활용해가지고 AI 그 어플을 요즘 그게 대유행인데 여러분 지금 하면 유행 뒤처진 거예요. 이미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관련주 알체라도 분명히 다시 갈 가능성이 있고 위사이텍도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후속주로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 만약에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좀 힘드신 분들은 이 종목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다. 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기존의 AI 관련주 강세 종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4분기 매출액이 243억으로 시장 전망치 241억 달러보다 훨씬 상회를 했습니다. 훨씬 정도는 아니죠. 2억 달러 상회했으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 봤을 때는 177억이었는데 177억 달러에서 243억. 이 정도면 뭐 꽤 성장한 건데 문제는 뭐냐? 주당 EPS가 1.19달러예요. 예상치가 1.13달러보다는 뭐 잘한 건 맞아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이익이 무려 EPS가 2.52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대폭 감소했어요. 테슬라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평가받고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옵니다만 현재까지 여기까지는 별로 안 좋은 내용이에요. 자동차 사업 마진율이 30%대에서 29.9%. 근데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자동차 회사들 평균 마진율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거의 2배 이상 수익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테슬라 수익이 사실상 좀 높다. 이익률이 좀 높았어요. 근데 높았던 이익률이 좀 떨어졌던 건데, 그래서 실적 발표에 어떤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일단 테슬라는 매출액은 계속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도 성장세다라는 거. 그다음 수익성 하락하고 미국, 중국 차량 가격 할인 정책이 수익성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사업부는 호시적 선방하면서 전기차 시장 성장을 확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0만 명의 완전 자율주행 베타 프로그램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보면 자율주행 관련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트럭 세미가 신규 공장 증설이 있다는 거.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LLF도 뭡니까? 테슬라랑 매출 80%예요. 거의 테슬라하고 주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올랐습니다, 요즘에. 근데 그리고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 BMW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안정적이니까 왜냐하면 테슬라가 점점 점유율을 깎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땡땡땡땡땡땡 이 종목은 응급제 첨가제 하고 있는데 첨가제 관련주도 요즘에 앞으로 올해는 좋을 것 같다 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대표적으로 테슬라 관련 실적 수혜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의 종목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 모두 다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나도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자, 지금 669 매도 체결. 자, 700일 주문 접수 완료. 가져가 볼게요. 자, 32티 커팅. 38. 자, 19,635자리값 1차 청산. 자, 밀었습니다. 자, 30씩 나와줬죠. 자, 지금 자리값 1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하게 밀리고 자, 602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소 본절 자리값은 잡으면서 볼게요. 자, 지금 671자리값 본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절대. 자, 60T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자, 589. 자, 20초. 자, 1차 청산 자리값. 자, 못 보신 분들 지금 타이밍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자리값은 훨씬 더 좋고요. 반발 매세 조금만 더 욕심 부리고 싶은데 자 보겠습니다. 자 온목 마감 보여줬고요. 자 600.
자, 589. 자, 71자리값 주문 100剔으로 접수 일단은 완료. 올청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19,570에 올청. 자, 10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21 매수 주문 해결. 접수 완료. 자, 109자리값 커팅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자, 전국 깨고 넘으면 본절 자리값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145 정도 돌파 보여주면 본절 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7, 138 좋습니다. 자, 139까지. 자, 140 돌파. 자, 돌파 자리값 나왔죠? 자, 이제는 최소 본절. 자, 119 자리값 본절 달도록 주문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자, 155 자리값. 158까지 보이는데, 자, 155 자리값 올청으로 가져가 보죠. 주문 접수 완료. 생산 자리값 올청 같이 보겠습니다. 11,155 올청 대기 700불 자리값이죠. 자, 고점 얼마인가요? 153까지 한 번 더. 자, 복 마감 시간이니까 10초, 9초. 자, 복 마감 보여줬고요. 153. 좋습니다. 네, 7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커팅. 자, 매도 체결. 주문 접수 자, 완료. 11,011자리값 커팅 가져가겠습니다. 자, 전저점 이탈하고 넘어오면 977까지 일단은 보여주는 자리예요. 일단 977까지 매도세 열려 있고요. 자, 짧은 대응이라 일단 조금 망설였는데, 자, 980자리값 올청으로 주문 접수 가져갈게요. 완료. 자, 20포인트 정도 올청 자리값 생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취소 자, 지금 확인. 선절 자리값 취소해 주시고요. 주문 자, 접수 본절 완료. 자리값. 자, 11,001 자리값 본절 자리값 잡아두고, 자, 목표가 980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안 주문 가져가네. 접수 완료. 80 다 잡아먹었고 음봉 그렸죠? 여기서 자, 여기서 밀자. 82 주문 해결되네요. 좋습니다. 네,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361자리값 매수 해결이고요. 자, 지금 29자리값 커팅 82 85 자, 89 터치. 자, 1차 청산 자리값 터치 보여줬고요. 아, 본절 자리값 지금 타이밍이긴 한데, 아, 조금만 더. 아, 그래도 본절은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59 자리값 올려주시고요. 자, 최소 본절 대응. 정정 확인.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일단은 추가 추세 더 보실 분들은 본절 각오하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55자리값 올청대기 자리값 보겠습니다. 자, 27, 28 양봉전환. 자, 444. 자, 51 다 왔죠? 53. 자, 두 틱차. 이거 두 틱차는 너무 아까운데. 44. 48. 이번에 오네요. 네, 95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989 매도 체결. 자, 11,001자리 값을 되려 컷 자리 값으로 봐주시고요. 자, 요거 당하더라도 요거 마지막 자리로 보겠습니다. 저는 기준봉이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캔들 때문에 매수로 지금 끌고 가려고 원래 보려고 했었던 자리값 해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자리값으로 일단은 가져온 거고요. 자, 77. 호호. 여기 자리값 끝까지 안 주네. 지금 터치 보여줬죠? 자, 75 자리값 300불 가져가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91 자리값을 기준으로 일단은 본절 자리값 취소 잡으면서 확인. 보도록 주문 하겠습니다. 접수 완료. 이제 나와주네요. 자, 최소 본절 대행. 자, 지금 정리 보실 분들은 좋은 자리예요. 그쵸? 300불 볼만한 좋은 구간이고, 자, 추가 추세는 자, 욕심이에요. 그쵸?
991. 자, 89자리 값인데 저는 되려 91 체결됐지만 어쨌든 자, 91 본절로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강력한 매도 슈팅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자, 50초 남았습니다. 지표 발표도 50분, 50초. 자, 그 사이에 변동성에 당하더라도 자, 91자리 값 본절 유지하면서 자, 지표 발표 결과랑 추세 마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1초 컷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결과는 보고 들어올려라. 자, 55. 저점 깼죠? 자, 좋습니다. 1000불 돌파. 그쵸? 요거 한번 노리려고 했었던 거죠. 자, 1200불. 1300불. 힘. 자, 시장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불로 가져갈게요. 자, 20일 매수 체결. 자, 89자리 값 커팅. 주문 접수 완료. 자, 요거 일단 컷자리 값 가져오면 마지막 자리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번에는 아까 291이었었는데 똑같습니다. 자, 21,349자리 값 1차 청산. 이번엔 30틱 조금 안 되죠. 자, 77까지. 자, 한 번만 더. 자, 어쨌든 본절은 잡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9자리 주문 값. 접수 완료. 본전은. 자, 좋습니다. 네,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봐야겠죠. 첫 번째 크루드 오일입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지난주에 73달러 도달 후에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82.64까지 갔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맞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전 이번에 이제 83달러 다시 재도전하는데 83달러 다시 재도전뿐만 아니라 뚫고 83.50에서 최대 뭐 간다면 85달러까지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변동성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83.50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저도 최근 단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좀 언급드렸던 자리값까지 서치까지는 못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도 지금 일단 큰 눌림 자리값 없이 횡보 자리값 가져갔기 때문에 자, 대응 전략은 똑같이 84.58달러대까지 1차적으로 상승 자리값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끌고 가는 자리값은 93.34달러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골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자, 골드가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950달러까지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에 1950달러 상승 전망하고 있는 거 추가적으로 적중했고 1900달러 지금 사폭 다시 밀렸거든요. 근데 전 1900달러에 다시 지지받고 다시 재반등해서 다시 전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그럼 2000달러를 향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정말 골드가 일단 차트로 좀 봤을 때는 2030까지 열려 있긴 해요. 근데 네. 이미 바닥에서부터 이제 너무 단기 급등을 크게 보여줬다 보니까 사실상 힘 자체는 그렇게 좀 강력하진 않고 저는 일단은 좀 맥시멈 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살짝 눌러주긴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1977달러대까지는 상승 자리값 봐주신 게 지금 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나스닥은 11,250 지지받고 반등 예상하면서 11,750까지 적중 얘기했는데 3주만 드디어 적중했어요. 네. 진짜 이거 한 10번 했는데 제가 드디어 상승 적중했고 자, 12,600포인트까지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좀 언급드렸을 때가 11,700대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지지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돌파 자리값 봐주시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언급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강한 상승을 좀 가져왔었던 시장 흐름이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12,000을 안착해준 모습이었었고 자, 지금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12,600이 아니고 12,800대까지도 지금 상승 자리값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시장 흐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구리는 시간 관계상 노란 톡방 안에서만 대응 전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시간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